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교위원으로 있을 때 이 허허벌판에 와가지고 터도 둘러보고 했는데 오늘 세종시에 와서 국감을 하게 되니까 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정홍원 총리를 비롯해서 김동연 실장님 그리고 총리실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아직까지 정주 여건이 부족한데 근무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오늘 국감 준비한다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무슨 철학이 있고 또 목표가 있겠는데 저는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려면은 뭐 정책을 잘 만들어서 집행을 잘 하고 잘 살게 하는 것도 종국에는 마음을 모으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거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갈등 관리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 강석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총리실의 갈등 관리에 대해서 오늘 먼저 좀 문제 제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정부에서 실장님 대통령실의 그 강의 자료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헝그리는 해결을 했는데 앵그리를 여전히 해결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참으로 공감되는 부분이었는데 뒤에 제가 그 발상의 근저가 서울대 어떤 교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급격한 이 발전의 후유증으로 정말로 이제 진짜 앵그리를 해결을 못해요. 누구도 양보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도처에 이제 갈등이 산재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갈등 관리 내지 해결 시스템은 아직도 좀 위협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네거티브를 관리하는 이런 소극적 수동적인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그것과 같은 반열의 어떤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05년도에 아까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회 갈등이 심각한 국가 순위 5등에서 더 이제 10년엔 더 올라가가지고 지금 2등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물로 2012년도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발생한 집회가 42,261건인데 연참가 인원이 109만 8,2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에 동원된 경비 경찰은 총 3,300여 건에 연간 2만 970부대가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치로 환산을 해보면 하루에 110건 정도 집회가 개최되고 한 3,000명 정도가 통상적으로 매일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한 4,600명 정도의 경찰이 그 경비하는 데 동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따른 교통 혼잡이야 뭐야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손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계산을 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이 통계 자료는 우리 총리실에서도 가지고 계시죠, 그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런 양상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과제를 갖다 선정을 해서 뭐 이제 매뉴얼도 만들고 이리 이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방부대 안각화라든지 그다음에 밀양의 송전탑 문제 이런 것처럼 조금은 이제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처에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보면 개인적인 문제를 벗어나가서 집단과 집단,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공공기관끼리도 지금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지역의 이야기라서 굳이 뭐 언급은 할 필요 없습니다만 등축제를 놓고 지금 진주시와 서울시가 굉장히 감정적인 단계까지 간 이제 갈등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릉의 흑윤문화재와 장성의 홍길동 축제, 이건 홍길동 그 상표권을 놓고 법적인 분쟁까지 벌였고, 영덕대교, 울진대교, 그 다음에 산청, 제천, 대구에서 한방축제를 하고,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누가 이 역할을 하겠어요? 결국은 총리실 나서지 않을 수가 없다.
주무부처에만 맡겨가지고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조직과 인력을 좀 보충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고, 예산도 아까 보니까 뭐 참 터무니없이 좀 작은 것 같은데 당연히 예산 좀 더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 담당 부처에다가 이 갈등 관리를 위한 상당한 권한을 줘야 돼요. 그게 그냥 조정자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그걸 이게 결과를 도출하는데 협조가 안 될 때는 뭔가 이 페널티도 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종합적인 어떤 이 제도 개선, 최근에 이제 아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주무부처에 좀 더, 하여튼 심도 있는 이런 그 논의를 해서 정말 효과적인 그런 방안을 좀 한번 내보시도록 제가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요즘 이제 중소기업들 뭐 이런 일자리가 축소되고, 또 대기업에 일감 몰아줘가지고 보위편법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법도 만들고, 또 사회적으로 여론이 좀 비판이 거세니까 오히려 이제 대기업들은 현대자동차도 광고 물류를 6천억 정도 중소기업 개방하겠다 뭐 등등등 해가, 대기업들은 이걸 이제 문을 열고 있어요. 열고 있는데, 지금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정부 부처 공공기관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발주한 광고를 보면 대기업 계열사에 99억 원 정도를 몰아줬다. 이게 82% 정도 된다. 일반 광고회사에는 얼마 가지를 않는 게 22억 정도밖에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의 경우에는 대기업 광고회사에 5건 22억이 발주가 됐는데, 이 2012년도엔 5건 41억이 발주가 돼서 금액이 한 80% 정도 늘어나는데, 같은 기간에 일반 광고회사에 발주한 실적은 건수 기준으로 11건에서 9건 줄었고, 금액도 한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거예요. 국토해양부 보면 하나에 한 1억 원, 현대그룹에 한 8천만 원 발주하고, 환경부도 하나, SK 이런데 거의 뭐 8천, 7천씩 막 광고가 나간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뭐 그랬다. 이제 근데 이거는 정부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규정을 보니까 총리실 훈령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제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좀 더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중소광고업체도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 이 구성을 하도록 만들든지, 안 그러면은 언론 매체별로 분리 발주를 해가지고 이 상품을 많이 만들든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상도 잘 한번 보시고 이 개선책을 좀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면은 지난 4월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어서 대통령께서 이 중소관공회사 참가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안을 그 후에 쭉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함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같이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